이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받는 나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미 강 대표가 실룩실룩 행복한데 아는 척 기쁜 마음이 숨기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밀 견우성 받아왔습니다. 일단 사용 번사적으로 아니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떻게든 걸 할 줄 알아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안전 말로 대답할 것인가요? 제 눈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인걸요 하면 경선에 대답할 것인가요? 나 역시도 칭찬해주면 속으로 기분이 좋으면서 일단 아니라고 대답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대답부모님 말해서 사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고 나 스스로도 멋쩍게 느껴졌어요. 지금 기분 좋으면 왜 기분 좋은 칠 못나는 거라고 권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시작할 때죠. 이제 칭찬이 경험해서 이상하게 자주 만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묵상커블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성급을 수술 많이 하는 시대에 자신의 치과의 눈을 더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동행 모델 같은 무대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고마워요. 성급 수술했지만 큰일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데이비드가 더 살아났습니다. 외적인 문화 대학에서 잘도 양수 있어서 기다려 싶어서 진짜 나는 방금으로 더 다음에 없는 노로 수고하고 보이건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사업하는 팀원동에 가진 첫 강연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몇 개는 천년 부디 슬픈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강연과 너무 고맙다고 강연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서 많이 떨려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힘이 되네요. 잘 될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 나의 칭찬이 이 사람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 대답이었습니다. 이 칭찬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인생 컴프레스를 서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없게 겸손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플랫포트를 방어하고 띄우지 맙시다. 이 칭찬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비리 나이 들로 하면 남들이 알아봐주게 하면서 조용히 나의 시작을 보려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의 꿈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이에 내가 웃기에는 사람에게 웃기게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나보다 부족해도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을 인정받는 상황까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 맥혀진 시대입니다. 나는 시에서 나를 피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구독자들만 있으면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블로그를 쓸 수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SNS 통해 나의 존재감을 비추는 다수에게 널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되어야지만 한 분야에서 최고 어디에면 마스크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충돌 만들어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처음에는 5명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100만이 구독자가 되는 유튜버들도 다 한 자릿수의 구독자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기 주변에 70만 명이 구독자 있어요. 그런 그냥 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믿어
무슨 뛰어나게 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것과 동영상 편집한 기술 생각부터 기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처음으로 장성해야만 전부 기술수가 아닙니다. 사실 그 순위 신뢰인지 아닌지 가능 수수가 반도면 간부 별로 하나가 아닙니다. 100번째 사는 번보통 별도 번짝이는 별입니다. 그래 내시를 그리고 유튜브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즐기는데 그렇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위익수 150만 구독자인 채널을 세상을 바꾼 15분이 나는 프로그램에 3번이나 출연하고 34만의 회의 조회를 수를 기록한 영향이 있는 지금은 이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튀지 않는 게 조직에서 유리한 시기는 끝났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식의 돈 마시고 나라는 돈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겸손하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를 드러내는 기회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SNS 마시기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면서 SNS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나별 습관을 스스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잘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직장이 생각보다 덜 트는 게 아니면 단층에 비해 면역감과 월등히 더 많은 건물과 tun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부러 업무를 살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료들과의 같은 시간에 대한 같은 월급을 받는 상황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장 욕구가 없다면 낮게 겸손한 모습이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 욕구에서 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인을 만난 것도 실력입니다.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서 인생 말씀 손을 만나고 그 멘토를 선언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강의자로 활동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사업에서 유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출 실적이 뛰어나지 않을 때도 강의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 강의를 해왔지만 여전히 강의하기 전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강의를 맡아서 함으로써 나의 실력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첫 강의 때는 청중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춘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실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내 강의를 들고 쳤던 말도 좋습니다. 아직 강의를 할 때는 내지 않았고 정성의 마음으로 날 이루기를 반복했다면 내 사업은 더디게 컸을 것입니다. 겸손히 말하는 건 헛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왔을 때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입니다.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단 한 명이 알아다보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겸손하지 맙시다. 물론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받아버리게 나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가 나의 지인과 나를 뻗을 것이다. 하지만 심령 뒷간에 그걸 기대하지만 심령 지연을 주길 바라면 감사한 일입니다. 편집이 평생 좋아하는 갑자기 사는 끝까지 세상에 알지 못하다 끝날 수 있다. 그럼 물러가고 겸손하게 나의 일을 조용히 묵묵하게 할 것인가요? 나를 세상에 드러나는 데 있어
겸손한 마인드를 갖지 맙시다. 겸손 마인드 마음으로 나의 매력과 나의 재능성에 한계를 두지 맙시다. 칭찬을 받으면 그 플러스 버스의 힘이 입어 자신의 매력을 더 살려봅시다. 재능을 더 키워봅시다. 그러면 나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자에게 내가 손을 더 보았으면 맞지. 이익이 있으면 사람은 잘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착한 사람으로 평을 듣는 것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을 살아갈 때 사회의 선을 행하는 이익 모두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갖게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타인에 집착해야 살아갈 때는 타인에게 받는 인정. 인정에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둥글게 잘하는 몸은 알지만 정작 내 자신의 마음을 삽실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웃고 싶지 않은데 무엇을 위해서 웃어당기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 좋지 않은 프레임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어설프게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심하며 눈치를 살피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또 착한 사람 프레임은 다른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 못하고 들어두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했습니다. 결국 내 의지로 부탁을 들어두면서도 마음 한속에는 그들의 이기심에 눈이 확인이 보여서 기분 나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점점 더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면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배려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새 나를 부탁하면 들어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감각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감각을 보여주겠어. 나에게 대한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면 감사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러나 첩복한 마음에서 진정한 타인의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챙기지 않은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푸는 것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살 때 온전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잠깐 욕먹은 어떤가요? 당신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배제하는 것이 당장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선을 있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선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위한 선택과 목적을 낸다고 해도 당신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찾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모질게 굴고 자신 스트레스 속으로 내몰지 맙시다. 단다.